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전에 광운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상명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팀장이 명지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한 결과 아직 명지대학교에서 순수학문 관련 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명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지대학교 관련 콘텐츠는 학사구조 통폐합에 관련된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할 예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명지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도 제작하지 않아 바로 2023학년도 입결을 분석하기 애매한 감이 있어 명지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는 제작하지 않을 예정이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명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 주요 수시 전형이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상명대학교의 경우 2024학년도에 들어 서울 천안 캠퍼스에서 모두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을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둘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접형 전형을 아예 서류형 전형으로 변경해버린 것은 꽤 파격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지원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국sun세단 라인에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면서 늘어날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 지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출하면 끝나는 간단한 전형 방식으로 고3 현역 수험생들뿐 아니라 반수 N수생들도 지원 카드를 쓰기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 지원이 늘어날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명대학교 입학처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공지한 서울 캠퍼스, 천안 캠퍼스 수시 모집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이 면접이 폐지됨과 함께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국가안보학과의 면접고사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천안 캠퍼스는 2024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씩 완화되었는데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의 경우 사실 원래도 매우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 사항이 입결에 미치는 영향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영어 영역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을 4등급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국어, 수학, 탐구 상위 한 과목 중 한 과목만 5등급이 나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어 영역이 4등급이면 다른 과목 중 6등급인 과목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완화된 것이 맞긴 하지만 애초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기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케이스가 거의 없었겠죠. 간호학과는 수영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이네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수영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이네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수험생의 비율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입결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및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석사 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이 성적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요 교과를 넘어 전 교과의 성적을 활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명대학교처럼 석사 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정도로 비슷한 라인 대학 중에서는 상명대학교가 서울 캠퍼스든 천안 캠퍼스든 간에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상명대학교 입학처에서 친절하게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최고 평균 최저 내신 성적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지라 이 팀장이 따로 산출한 편차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입니다. 편차 지표가 워낙 많아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편차 지표에는 연한 노란색을 칠해 두었는데 각각에 대해 미리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차 1은 최초 합격자의 최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뺀 값이고 편차 2는 최초 합격자의 평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뺀 값, 편차 3은 최종 등록자의 최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뺀 값, 편차 4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뺀 값, 편차 5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50% 내신컷 성적을 뺀 값, 편차 6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값, 편차 7은 최종 등록자의 50% 내신컷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값입니다. 그리고 편차 8은 최초 합격자의 최고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의 최고 성적을 뺀 값이며 편차 9는 최초 합격자의 평균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을 뺀 값이고 마지막으로 편차 10은 최초 합격자의 최저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의 최저 성적을 뺀 값입니다. 편차 1에서 4는 최초 합격자 및 최종 등록자 집단이 내신이 어느 정도 범위로 분포해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편차 5에서 7은 이 내신 분포에서 합격자들 간의 간격이 촘촘한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이며 편차 8에서 10은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들 간 입결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전형은 방금 말씀드린 2024학년도 천안 캠퍼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사항 외에는 2022학년도부터 전형의 내부적 변화가 없는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추천 전형, 그리고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두 전형은 전형명 및 실시하는 캠퍼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국가안보학과는 지원 자격 전형 방법 등이 다른 모집 단위와 다른데, 본 콘텐츠에서는 국가안보학과를 제외한 일반적인 모집 단위 전형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니 국가안보학과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실제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은 2.45,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은 2.75이며 천안 캠퍼스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은 3.67,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은 4.23입니다. 천안 캠퍼스보다 서울 캠퍼스의 입결이 더 높은 모습이고,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교과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양 캠퍼스 모두 충원 합격자들이 들어온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 평균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차 8의 값이 0인 경우는 최초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성적이 가장 높았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상명대학교에 입학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각 캠퍼스별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상명대학교 사범대학이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 만큼 서울 캠퍼스 입결 최상위 모집 단위에 위치해 있고, 천안 캠퍼스에서는 또 다른 인기 단과대학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 예술대학에서 유일하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실시하는 AR, VR 미디어 디자인 전공 및 문화예술 경영 전공이 입결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편차 1.3 지표의 절대값이 클수록, 즉 값이 작을수록 최고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과 최저 내신을 가진 학생 간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해당 모집 단위에 합격한 학생들이 내신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입니다. 최고 및 최저 내신이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일 수 있어서 편차 2.4 지표를 통해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과 합격자 중에서 최저 내신을 뺀 값을 산출하였으니 해당 지표도 참고하시고요. 국가안보학과의 경우 2023학년도까지 단계형 교과 면접 전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면접 및 체력 검정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 합격 내신 범위가 넓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을 뺀 편차 9 값을 기준으로 각 캠퍼스의 입결을 정렬한 자료입니다. 편차 9 값이 작을수록 최초 합격군에서 고내신 학생들이 많이 이탈하여 최종 등록자들이 입결이 최초 합격자들에 비해 많이 떨어졌음을 뜻합니다. 서울 캠퍼스의 입결을 보시면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충원율이 낮은 모집 단위는 편차 9의 절대값이 작고, 충원율이 높은 모집 단위가 편차 9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천안 캠퍼스의 경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시 전략상 3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을 많이 하는 학교여서 일단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안정해서 하향 지원 카드를 써두고 다른 학교에 도전한 후 다른 학교를 붙으면 그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라 충원율과 편차 9 지표가 특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덜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양한 내신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서울 캠퍼스와 달리 천안 캠퍼스는 여러 등급대의 학생들이 도전한다기보다 3, 4등급 학생들이 메인으로 쓰는 학교라 충원 인원이 발생하면 내신이 꽤 훅훅 떨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편차 8부터 10까지의 지표를 보시면 서울 캠퍼스에 비해 최고 평균 내신 성적 모두가 더 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편차와 관련한 여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 팀장이 지난 2022학년도 입결 자료도 함께 분석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지난해의 합격자 내신 분포가 넓다고 해서 그 다음 해의 내신 분포가 넓은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 최초 합격자 내신 대비 최종 등록자의 내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랜덤한 쪽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 팀장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및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전체 합격자의 자료를 한눈에 보이게끔 제작하였습니다. 전체 합격자란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를 모두 합친 합격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을 의미합니다. 최고 성적은 말 그대로 전체 합격자들 중 최고 내신 성적, 평균 1은 최초 합격자의 평균 성적, 평균 2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며 최저 1은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최저 내신 성적 중 더 높은, 최저 2는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최저 내신 성적 중 더 낮은 성적입니다. 그래도 합격에 대한 안정감을 조금은 얻고 싶은 학생들께서는 최고 성적과 최저 1 성적 사이에서 소신 및 도전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께서는 평균 2와 최저 2 성적 사이를 기준으로 두고 지원 카드를 써보시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동성 측면에서 당연히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거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경쟁률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이 팀장이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상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천안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 생략하고, 서울 캠퍼스의 경우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이라는 조건이 맞추기 어려운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 자체에 부담을 느껴 학생들이 비슷한 라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과학 전공이나 행정학부
학생부처럼 극단적으로 경쟁률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지난 입결이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광운대학교 및 숭실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여러 번 다루었으니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두 전공까지는 아니어도 경영학부같이 경쟁률이 크게 바뀐 경우 또한 평균 내신 성적 또는 최저 내신 성적이 떨어진 등으로 지난 입결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절반 이상이 모집 단위에서 입결이 상승했는데 전형 전체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은 2022학년도 2.39에서 2023학년도 2.45로 오히려 떨어졌고 각 모집 단위에서도 2022학년도에 비해 2023학년도 최초 합격자 성적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를 고내신이 지원자들이 갑자기 많이 유입된 것이 영향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지원한 다른 대학에 비해 선호도가 높거나 다른 대학에 탈락한 등의 이유로 상명대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원율이 줄어든 모집 단위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 세 모집 단위 정도를 빼면 모두 입결이 상승한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명대학교에서 최초 합격자군이 많이 빠지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고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도 2022학년도 2.77에서 2023학년도 2.75로 전형 전체를 보면 그렇게 입결이 올라간 것도 아니라서 매년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입결 변동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전형은 올해 들어 서류 100%로 전환된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의 평가 방법을 보시면 서류 평가 항목의 평가 항목 및 비율이 서류형 전형으로 운영되는 2024학년도와 면접형 전형이었던 2023학년도에 똑같습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인성 발전 가능성 평가 항목의 비율을 25%로 묶어두었다가 2024학년도에는 인성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 성실성 공동체 의식 각각의 15%, 10%, 발전 가능성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 자기 주도성 실천 능력 각각의 10%, 15%의 비율을 할당했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명대학교 입학처에서 1단계 합격자 관련 입결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추론하기는 어렵겠으나 기존의 1단계 평가 성적 순서대로 3배수의 인원이 면접 대상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일괄합산 전형인 만큼 1배수에서 최초 합격자가 끊기겠죠.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신 성적과 관련해서는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는 하지만 기존에는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 점수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쉽게 말해서 내신이 조금 부족했어도 면접으로 커버할 수 있었는데 2024학년도는 그럴 수 없으니 예년과 비슷한 비교과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이 입결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꼭 내신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서류 면접 평가에서 둘 다 50%로 가장 많이 평가하던 전공 적합성이 본인이 학생부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면접에서 각 답변과 전공 계열 관련 지식 및 노력을 적극적으로 엮는 식으로 답변을 구성하며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전략이 불가능하니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체계적인 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수가 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입결 자료를 각 캠퍼스를 나누어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자료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은 3.12,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은 3.27이며 천안 캠퍼스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은 4.12,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은 4.35입니다.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과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 입결을 비교했을 때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은 2023학년도 상명대 3.27, 광운대 3.10으로 단편적인 2023학년도의 입결만 보시면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 더 높다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2022학년도 입결까지 살펴봤을 때 2022학년도 상명대 3.25, 광운대 3.29로 2023학년도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죠. 두 학교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은 3점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도 서울 캠퍼스에서는 사범대학, 천안 캠퍼스에서는 디자인예술대학이 입결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 캠퍼스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 전공에 그리고 보통 제2캠퍼스나 입결이 그리 높지 않은 지방 소재 대학에서 그러하듯 천안 캠퍼스 간호학과의 입결도 높은 편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전체 합격자의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야 교과 100%이기 때문에 내신 소수점 차이도 합불에 큰 영향을 미쳐 수치 데이터를 보다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합격자가 대략적으로 어느 내신 범위에서 발생하는지를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최초 합격자 및 최종 등록자를 모두 합친 전체 합격자들 중에서 최고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과 최저 내신을 가진 학생이 성적을 정리했으며 최고 내신에서 최저 내신까지의 범위가 합격자가 발생한 내신 영역입니다. 최고 내신과 최저 내신이 극단적인 지표기는 해서 특별히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은 2023학년도, 2022학년도 두 회의 자료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전체 합격자 탭에서 왼쪽 칸은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전체 합격자 중에서 최고 내신과 최저 내신을 활용해 매우 넓게 잡은 범위, 오른쪽 칸은 2023학년도, 2022학년도 두 입결이 전체 내신 분포 중에 겹치는 영역만을 잡은 비교적 보수적인 범위이자 합격자가 주로 발생하는 범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입결 비교 분석 자료에서 편차 1에서 4의 값이 음수라는 것은 2023학년도에 합격자 간 내신 분포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양수라는 것은 2023학년도에 합격자가 내신 분포가 좁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자료의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최초 합격자 및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 등 여러 입결 지표와 이 팀장이 만들어드린 전체 합격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이 면접을 폐지하면서 해당 전형의 경쟁률이 2024학년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질문을 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많으신데, 그에 대한 답변은 실제 입시가 되어 봐야 한다입니다. 상명대학교에서만 변화를 준 상황이라면 모를까, 당장 광명상가 라인 그리고 국sun세단 라인에서도 서류형 전형과 관련한 여러 변화가 일어났기도 하고, 이에 따라 국sun세단 라인을 메인으로 지원할 수험생, 상향으로 지원할 수험생, 하향으로 지원할 수험생 각각의 케이스에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주 무기로 활용할 수험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취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명대학교에 지원하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팀장이 오늘 정리한 여러 입결 자료 및 전체 합격자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경쟁률에 구애받기보다는 본인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 역시 상명대학교 수시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